400만 넘었다고 그러네요, 벌써. 400만요? 예. 와, 대단. 대박입니다. 네. 예. 자, 어제 아마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이제 구시대 정치가 이제는 좀 밀려가야 된다. 이제 밀어내야 된다라는 느낌들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뭐 오랫동안 정치를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요. 일단 보수 중심의 정치였고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끈끈한 나의 어떤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 야, 나의 공천을 누가 줄 수 있어. 거기에 줄을 섭니다. 보수 하나가 탁 서면 거기에 반대하면 공천 떨어뜨리고 정치 생명 끊습니다. 자, 그리고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몰라도 돼. 대충 전문가들 불러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리더들은요. 이 여러분 트럼프가 무식한 걸로 보이시죠?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기가 책도 많이 썼고요. 굉장히 이 양반이 현실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국의 지도자들 보면요. 다 정말 어떤 면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치열하게 붙는 예를 국제회의장에서 예전에 여러분 모습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옆에 하나 말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말도 못해요. 그런 거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딱 둘이 앉아서 협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 정치는 거기에 무슨 교수를 껴안쳐요? 예.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요?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하요? 참.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정치. 예. 내가 정말 저쪽 리더와 다이다이로 붙어서 예. 싸워내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이 과거에는요. 그 뭐 대통령이 꼭 똑똑하지 않더라도 유능한 참모를 옆에 두면 된다.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경제 문제는 뭐 그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김재익 수석이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제 발탁된 김재익 수석. 네. 김재익 수석이 사실상 그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 비슷했어요. 네. 뭐 건강이 일단 대통령의 건강이 중요하고 브레인들은 옆에 그 참모들을 잘 깔아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는데 큰 가닥 정도는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국정의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는요. 큰 가닥 정도는 잡아낼 정도가 돼야지 또 참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세계화 또 국제 관계의 어떤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더의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거죠. 참 어제 보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 5대 메가폴리스 갖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면서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양반이 지금 도대체 딴 문제는 모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5대 메가폴리스라는 게 한동훈 후보가 낸 게 이제 전국의 광역권으로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특화된 이제 규제를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과 중심 같은 육성하겠다는 예. 그 아웃라인 아니겠어요? 예. 그거야 2년 안에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틀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틀을 잡겠다는 거죠. 그걸 제도를 뻔히 고치고. 아니 뭐 10년에 뭐 신도시 그거 다 지울 수 없는데 그거 예. 어떻게 만들어요? 예.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런 어떤 지도자가 가져야 될 프레임은 있지 않습니까? 예.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을 딱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게 보자고요. 이게 왜 나왔죠? 한동훈 후보의 서울을 5개를 만들겠다. 지금 서울 같은 도시를 그 메가폴리스를 5개를 만들겠다 이건데 지금 수도권 편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네.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권역,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하고 또 호남권에 뭐 광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서울과 같은 것들을 한 5개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니 우리 작년 4월 총선 때 그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 아니었어요? 맞아요. 김포 편입이라는 게 메가시티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메가시티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부산 엑스포 택도 없이 떨어졌지만 그 우리가 다 그 대통령도 다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저희도 잘못된 그 정보 받아갖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부산이 엑스포가 됐다면은 그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부울경을 뭐 좀 묶어갖고 말이죠. 옆에 창원,
왼쪽으로는 창원, 오른쪽으로는 울산 뭐 이렇게 엮어갖고 그럼 뭐 메가시티를 뭐 만들 수도 있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은 세종, 대전, 공주 해갖고 행정 분야에 뭐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겠다. 뭐 등등. 그래서 특색 있는 메가시티를 여러 군데 만들자. 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한동훈 후보가 신도시 그냥 그 허허벌판에 무슨 뭐 새로 짓는 신도시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계속 그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신도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제가요 예전에 이제 이명박 그 서울시장 네. 출마했을 때 그때 김민석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죠? 네. 그때 이제 이명박 그 후보가 청계천 개발을 그때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 고가도로 철거한다고 없애고 이걸 냈어요. 네. 근데 김민석이 계속 뭔 주장을 했냐면 그거 하면 교통 막히고 맞아요. 뭐 사람 없고 뭐 그만 계속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청계천 이거 만드는 이명박을 찍었잖아요. 네. 왜? 창조적인 사람과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청계천이 그렇게 급속하게 개발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밀어붙였잖아요. 네. 자, 그런 게 사실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음. 틀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버스 전용차로 네. 그거 처음에 할 때 이 언론들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 그랬죠. 차도 막히는데 말이야 무슨 전용차로 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요즘 버스 타는 게 좋아졌습니까? 서울의 대중교통이 이제 세계 넘버원입니다. 세계 넘버원. 그러니까 이게 리더라는 사람은요 어떤 방향을 저쪽 방향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저께도 그렇고 뭐 옛날에도 그렇고 계속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5대 메가폴리스 이 두 개 아니면 토론을 못 해요. 토론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뭐 어떻게 토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꽂혀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도시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2년에 만들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공약이네.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혼자만 공격해갖고 좀 그게 좀 약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홍준표 후보까지 끌어들여갖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아니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를 리모델링 하는 데만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네. 어떻게 신도시가 이거 2년 갖고 되겠냐 허황된 공약이다. 그러니까 두 분 진짜 두 분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네. 그 둘이 편먹고 그냥 한동훈 협공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지방 분권 자치를 촉진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생기고 그렇죠. 전북까지 특별자치도가 생기고 이 자치 앞에 특별히 붙는 거는 그만큼 중앙정부의 규제를 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중앙 행정이 지방 행정에 덜 개입하겠다는 그만큼 자치분권을 더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특별히 붙는 건데 지금 이 5대 그 메가폴리스의 핵심은 규제 완화, 심지어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예 규제 철폐 네. 여기까지 가가지고 수도권에는 규제가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대구 지역에서 요것만큼은 거기에 대한 거는 모든 규제 프리존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중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 그 하나 표현이 바뀐 게 있어요. 네. 신도시라고 안 하고 삽질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삽질이에요, 삽질. 네. 이걸 삽질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참 보면서 또 이 김문수 후보 또 이 국적 발언 뭐 이것도 사실 참 부적절하고 아니 대한민국 그때 다 뺏겼는데 일본 국적 가졌으면 일본 국민들하고 똑같은 대접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일본 국민 똑같은 대접 받았습니까?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걸 자꾸 무슨 국적이 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럼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참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아니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과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 계엄 사태와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도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걸 왜 정치인들이 왜 사과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요. 예?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옹졸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맨날 한덕수가 단일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좀 잠깐만 하고 넘어가는데 아니 장외에 있는 후보가요. 네. 기본적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게임 값을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남들 다 게임 끝났는데 들어오려 그러면 게임 값을 게임비를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게임 값이 이 안에 있는 후보들보다 못한 게임 값을 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높아요. 음, 그리고 뭐 젊기나 합니까? 음. 뭐 새로운 뭐 장점이 있어야죠. 없어요. 아니 이 윤석열 정부의 또 2인자였고. 네. 아니 근데 뭔 이유로 계속 그 사람 오면 단일화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요. 진짜 이게 한덕수 그 대선 출마는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3,000명 전화 면접해서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23일, 24일 3일간 했대요. 네. 근데요. 한덕수 땡 대선 출마 반대가 70%예요. 70%. 중도층에서는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77%예요. 그 한덕수 총리가 전주가 고향이다 해서 호남표도 좀 끌어오지 않겠는가. 호남권에서는요. 출마 반대가 무려 85%입니다. 아유, 그분요 옛날에 호남 처음에 할 때는 호남 출신 아니라고 그래갖고 네, 맞아요. 그 정권이 DJ 때 들어오니까 갑자기 자기 호남 출신이라고 그 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호남하고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하게해서 언제 호남 가서 어디 뭐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부터 한덕수 총리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뭔가 새롭게 들어오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정몽준 전 의원처럼 뭔가 지지율이 높든지 그러니까요. 뭔가 압도를 하든지 뭐 새로운 뭐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친윤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왜냐? 제가 아까 한번 그 소개드렸죠. 친윤의 핵심 인사를 하는 이야기가 이거 우리 한동훈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자, 1차 저지선에서 안 되면 예. 1차 저지선이 뭡니까? 이번 경선에서 안 되면 예. 2차 저지선 만들어서 어차피 대선 포기하고 우리 당권 잡는데 한덕수 대표로 내세워서 예. 우리 당권 그냥 잡다가 쓰다가 버린다. 뭐 이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얼마나 나쁜 계획입니까? 아이고, 정말. 그렇다고 와서 된다면 제가 또 이 다른 말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요. 국민의힘 경선 자체 흥행도 막을 뿐더러 이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잖아요.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 그리고 아니, 무슨 경쟁력으로 하나라도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예,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갖고 권한대행 한 두 명의 국무총리가 역대 고건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 그분들도 대선 주자로 확 떴는데 그때 그분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는가 보세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요 명함 들이밀기도 창피할 정도로 그분들하고 비교해봐도 한덕수의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초라합니다. 네. 참 저는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이 재창출하겠다는 그 열정과 이게 아니라 어떤 꼼수를 부리든지 간에 나의 어떤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들을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적행위예요. 예, 이적행위입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